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떠나는 시간이죠. 저희가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 시리즈 솔라나는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숨은 강자인가? 벌써 5번째 이야기네요. 네, 오늘은 솔라나가 정말 실생활 결제에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솔라나 철제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현재 솔라나가 이 결제 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인 속도가 빠르다 이걸 넘어서요. 이미 주요 카드사들이 처리 가능한 최대 속도, 그러니까 초당 6만 건, 6만 TPS라고 하죠.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걸 테스트넷상에서 증명을 했어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거의 지연 시간 이런 걸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게다가 그 수수료, 이게 정말 놀라운데 건당 한 0.3원? 이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기업들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고요. 그 솔라나페이, 이걸 도입한 파트너 매장들이 주로 북미나 유럽 쪽이긴 하지만 벌써 1,000곳이 넘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타벅스나 쇼피파이 같은 아주 큰 기업들도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 미국 일부 매장에서는 그 계산대 POS 기기라고 하죠. 거기에 아예 솔라나 QR코드 결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네요. 그렇죠. 그냥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대체 왜 솔라나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거의 없는 지연 시간. 이게 핵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비용이죠. 수수료. 네. 기존 카드 수수료랑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니까요. 99% 이상 절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99%요? 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소액 결제가 많은 곳에서는 더 그렇겠어요. 그렇죠. 특히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환경이랑 잘 맞는다는 거. 스마트폰 지갑 앱 쓰고 QR코드 찍고 하는 방식이 이미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흐름에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탔다는 점.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확장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갑자기 몰려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상업 환경에서는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아, 이 네 가지 요소가 잘 맞물리면서 상당히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솔라나페이 QR 결제를 시범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대명사인 쇼피파이. 여기서는 공식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SOL, 솔라나 코인 자체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네, 그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솔라나 기반 스마트폰, 솔라나 모바일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그 사가 말씀이시죠? 네네. 그걸 쓰면 매장 결제뿐만 아니라 친구한테 커피값 보내주고 이런 개인 간 거래, P2P 송금도 수수료 거의 없이 바로바로 가능해졌다는 점도 좀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런 소액 거래야 편의성이 높아지면 확실히 일상적인 사용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네.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그렇듯이. 물론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사용처 문제 같아요. 아직은 솔라나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이 북미나 유럽 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 이게 현실적인 한계고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대중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암호화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투기 자산,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아, 그쵸. 아직은 좀 그런 시선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죠. 아, 그 다운타임 이슈. 맞습니다. 솔라나가 과거에 몇 번 네트워크가 멈추는 그런 사태를 겪었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그 파이어댄서라는 새로운 기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지난 6개월간 99.99% 가동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네, 그 소식은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가 하는 의구심은 시장에 아직 좀 남아있는 편이에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확실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안정성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파이어댄서 도입 같은 기술적인 발전이나 스타벅스 같은 큰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 가능성 자체는 그래도 꽤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들도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파이어댄서 도입으로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 아주 중요한 진전이고요. 또 그 USDC 발행사죠, 서클, 그리고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 또 쇼피파이 같은 핵심 기업들이 솔라나 결제 생태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 그런 큰 기업들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 기업들의 참여는 솔라나 결제의 신뢰도나 또 확장성 이런 걸 높이는데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점차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환경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경제 문제가 좀 풀리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가 좀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스타벅스 시범 매장에서 이게 초기 결과이긴 하지만 고객의 한 3%에서 5% 정도가 솔라나 결제를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3에서 5%요? 초기인데도요? 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솔라나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강점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결제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업들의 참여나 규제 환경 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모든 가게에서 쓸 수 있다 이건 아니겠지만 미래 결제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솔라나의 실생활 결제 가능성에 대해 정말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과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함께 확인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솔라나가 넘어야 할 또 다른 과제들, 방금 잠깐 언급됐던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와 또 끊임없이 제기되는 탈중앙성 논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이런 흥미로운 탐구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솔라나 페이로 커피값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점이 아직 좀 망설여지거나 걱정되시나요? 그 기대와 우려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면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